사회 5학년 1학기 큰 1단원 국토와 우리생활, 작은 2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교과서는 54쪽에서 57쪽까지 내용입니다. 58쪽 주제 마무리까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자연재해, 우리나라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는 계절에 따라 어떤 것들이 있었고, 자연재해가 아닌 것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기후 관련 자연재해, 지진,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볼 텐데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 54쪽의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은 재난체험을 하려고 안전체험관에 다녀왔다. 안전체험관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지연이의 일기를 읽어보고 지연이가 안전체험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 날씨는 맑음이네요. 실감나는 재난체험.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 체험, 지진 대피 체험, 화재 대피 체험, 교통사고 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 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 대피 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태풍 체험입니다. 그리고 지진 대피 체험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찾아보고 체험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경주 근처 안전체험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인터넷으로 해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 백과사전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알려주는 예보와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령해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어떤 노력이 있느냐? 일단은 정보를 알려주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상청, 자연재해를 예상합니다. 예상해서 누구에게 알려준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내 문자 또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죠. 태풍의 위성사진이고요. 기상특보 발령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태풍의 위성사진 이렇게 구름이 돌아가는 것 일기예보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상특보 발령에는 태풍경보 붉게 칠해져 있는 태풍주의보는 이렇게 사선으로 빨간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는 휴대전화의 긴급 재난문자, 방송매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누리집,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특보. 국민에게 안내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상특보라고 하는데요. 기상특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긴급 재난 문자 이렇게 알림이 울리죠. 그다음 방송매체라 하면은 라디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TV도 있을 겁니다. TV도 있죠. TV에서도 여러분들 TV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되지요. 자, 그 다음 방송매체 방송국에서 행정안전부 기상청 누리집 홈페이지에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등에서 누리집이라고 하죠. 누리집. 기상특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각 재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예시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5 지진 발생,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시 오후 8시입니다. 동해 남부 바다 태풍 경보, 해안지대 접근 금지, 선박 대피, 농수산물 보호, 행위 자제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전디딤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역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수혁이와 지연이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 지진 대비 현황을 점검해봤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입니다. 행동 요령. 자,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는 일단 집 안에 있을 때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두 번째, 등교나 하교 중일 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세 번째, 승강기에 있을 때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자, 여러 가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우리 집 지진 대비 점검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옷장이나 장식장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했다. 유리가 깨졌을 때 유리 조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창문이나 액자에 투명 필름을 붙였다. 가정용 소화기를 마련해 두었다.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가구 위나 높은 곳에 두지 않았다.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었다.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 비상용품, 라디오, 비상식품, 손전등, 건전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한번 점검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56쪽입니다. 자연재해 56쪽 지진 점검표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동그라미만 쳐도 좋습니다. 동그라미표 또는 체크 표시를 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기상특보, 자연재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둡시다.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는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림과 글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홍수, 태풍, 한파와 폭설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황사와 폭염의 57쪽 글, 그림으로 비주얼 싱킹이지요. 나타내기 과제입니다. 이것도 일단 지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건물 밖에서는 유리, 간판 등 떨어지는 물건에 다칠 수 있으므로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한다. 홍수, 해안가나 하천 주변, 계곡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태풍, 거센 바람에 창문과 창틀이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한파와 폭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는다. 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림은 간단하게 그리세요. 복잡하게 그리지 않도록 합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2단원 이제 주제 마무리인데요. 이건 그냥 놀이이기 때문에 말판 놀이지만 OX로 그리고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출발부터 봅시다. 우리나라는 북쪽과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다. OX일까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북쪽과 동쪽에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높고 험한 산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갯벌, 모래사장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의 이름은 해안입니다. 해안. 자, 미세먼지는 자연재해로 분류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미세먼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동쪽, 북쪽 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했었는데 어느 쪽?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우리나라의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남동쪽에서. 자, 앞으로 한 칸. 그 다음 우리나라의 이곳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동해안일까요? 서해안일까요? 정답은 동해안입니다. 서해안은 섬이 좀 있어서 복잡하게 생겼다고 했었어요. 다음,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뭐라고요? 자연재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작다? 정답은 크다입니다. 왜? 우리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강수량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눈이 적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수량 차이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한 가지 말해보세요. 여름 자연재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넘겨서 찾아보면 되겠지요.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다 작다? 위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온차가 큽니다. 폭설은 한꺼번에 이것이 많이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추위를 한파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산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으로 작은 2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자연환경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은 주로 우리나라의 특징,
기후적인 특징,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작은 2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